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정성껏 심은 토마토 모종이 며칠 만에 시들거리거나 잎이 누렇게 변해서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모종을 사서 비료도 듬뿍 주고 심었는데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토마토를 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종을 심어두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토마토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종을 밭에 정식하고 나서 초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을에 수확할 토마토의 양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더 이상 병들어 죽어가는 토마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텃밭에 주렁주렁 열릴 탐스러운 토마토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첫 방제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모종 심고 나서 며칠 뒤에 첫 농약을 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먼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토마토라는 식물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 모종은 원래 따뜻하고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온실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텃밭으로 옮겨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고 강렬한 자외선이 쏟아집니다. 게다가 뿌리를 흙에서 뽑아낼 때 이미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식 스트레스 또는 몸살이라고 부릅니다. 몸살에 걸린 토마토는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사람도 극도로 피곤하면 감기에 쉽게 걸리잖아요. 토마토도 똑같습니다. 이때 흙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곰팡이균과 냄새를 맡고 날아온 해충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쳐주지 않으면 토마토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농사 방식처럼 자연에만 맡겨두기에는 지금의 기후변화와 병해충의 공격이 너무 거세졌습니다. 초기 방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은 후 언제 첫 번째 약을 쳐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심기를 하고 나서 3일에서 5일 사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자마자 그날 바로 농약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성급한 행동입니다. 이제 막 이사를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강력한 약재까지 뒤집었으면 토마토는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주일이나 10일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이 인맥을 타고 침투했거나 진딧물이 알을 까고 번식을 시작한 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마토가 새로운 흙에 뿌리를 살짝 내리고 안정을 찾는 3일째부터 5일째 사이가 첫 방제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에 방어막을 쳐주면 토마토는 안심하고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달력에 모종 심은 날을 꼭 적어두시고 4일 뒤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어떤 적들과 싸워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봄철 토마토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역병과 잎곰팡이병 같은 곰팡이성 질환입니다. 곰팡이균은 평소에 흙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거나 우리가 물을 줄 때 흙탕물이 튀어 토마토의 아랫잎에 묻으면서 감염이 시작됩니다. 잎에 검은색이나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살균제를 뿌려주는 예방 위주의 방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살균제는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코팅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잎사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입혀서 곰팡이 포자가 날아와 앉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약국에서 감기약 사듯 농약사에 가셔서 예방용 종합 살균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약을 치실 때는 잎의 윗면뿐만 아니라 흙탕물이 가장 먼저 닿는 잎의 뒷면과 줄기 아랫부분까지 흠뻑 적셔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곰팡이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세균성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풋마름병, 일명 청고병은
토마토 농사꾼들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멀쩡하던 토마토가 한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 잎이 축 처지면서 시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물을 듬뿍 주지만 다음날 낮이 되면 또다시 시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며칠을 반복하다가 푸른색을 유지한 채로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풀을 말을 고를 써서 청고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흙 속에 있는 세균이 토마토의 상처난 뿌리를 타고 올라와 물관을 막아버려서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청고병은 걸리고 나면 약이 없습니다. 무조건 뽑아서 멀리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모종을 심을 때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첫 번째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심고 나서 첫 방제를 할 때 토양 살균 효과가 있는 약재를 뿌리 주변 흙에도 함께 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병균을 막았다면 이제 해충을 물리칠 차례입니다. 초기 생장의 가장 치명적인 해충은 바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토마토에 가장 연하고 맛있는 새순에 다닥다닥 붙어서 즙액을 빨아먹습니다. 진딧물이 즙을 빨아먹은 잎은 오그라들고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즙을 빨아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모기가 사람에게 말라리아나 댕기열을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딧물이 병든 식물의 즙을 먹고 건강한 우리 토마토에 날아와 침을 꽂는 순간 바이러스가 감염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토마토는 잎이 노랗게 얼룩덜룩해지고 기형으로 변합니다. 이 역시 치료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종을 심고 나서 살균제를 칠 때 반드시 진딧물약인 살충제를 섞어서 한 번에 방제해야 합니다. 진딧물은 주로 잎 뒷면에 숨어 있으니 약을 밑에서 위로 쏘듯이 뿌려주세요. 진딧물 말고도 주의해야 할 해충이 또 있습니다. 온실가루이와 총채벌레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날벌레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토마토의 잎과 꽃에 숨어 살면서 피해를 줍니다. 특히 총채벌레는 토마토 반전 미조 바이러스, 일명 칼라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을 옮깁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잎과 열매에 얼룩덜룩한 원형 반점이 생기고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 해충들은 워낙 작아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는 겁니다. 벌레들은 노란색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토마토 모종 주변에 노란색 끈끈이 패드를 몇 개 매달아 두세요. 며칠 뒤에 이 패드에 작은 벌레들이 까맣게 붙어 있다면 바로 살충제를 쳐야 할 타이밍입니다. 방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이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농약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먹을 텃밭 토마토라면 더더욱 유기농으로 키우고 싶으시겠죠? 그럴 때는 천연 살충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낭황류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20리터 기준으로 식용유 60ml와 계란 노른자 1개를 믹서기에 넣고 강하게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 난황류를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기름 성분이 벌레의 숨구멍을 얇게 코팅해서 질식시켜 죽이는 물리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냄새도 없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어서 아주 안전합니다. 게다가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병 예방에도 꽤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난황류는 맑은 날 아침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해가 뜨면서 물기는 마르고 기름 코팅막이 제대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텃밭을 꿈꾸신다면 난황류를 꼭 기억해 두세요. 또 다른 훌륭한 친환경 방제제로는 님오일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라는 님나무의 씨앗에서 짠 기름인데요.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천연 살충제로 쓰여온 아주 검증된 성분입니다. 님오일은 벌레를 즉시 죽이는 독약이 아닙니다. 대신 벌레의 식욕을 떨어뜨리고 알을 낳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굶어 죽게 하거나 번식을 막습니다. 농약사에 가시면 친환경 자재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니모일은 특유의 향이 있어서 해충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피제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초기 방제 시기에 난황류나 니모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뿌려주시면 독한 농약 없이도 충분히 깨끗한 토마토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천연 방제제를 뿌릴 때 물 대신 미생물 배양액을 섞어서 뿌려보세요. 유익한 미생물들이 토마토 잎 표면에 먼저 자리를 잡아서 나쁜 병원균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방제법입니다. 지금까지 병해충을 막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방제는 식물 스스로 튼튼해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방제약과 함께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초기 영양 공급입니다. 정식 직후에는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질소가 많으면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웃자라게 됩니다. 키만 훌쩍 크고 뼈대는 얇은 허약한 토마토가 되는 것이죠. 이런 토마토는 바람만 불어도 꺾이고 병에 걸리기도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뿌리입니다. 뿌리가 흙을 꽉 움켜쥐어야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뿌리 발달에 가장 좋은 영양소는 인산과 칼슘입니다. 첫 번째 약을 칠 때 뿌리 발근을 돕는 해조류 추출물이나 수용성 인산 비료를 아주 묽게 타서 잎에 뿌려주시거나 흙에 관주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하얀 잔뿌리들이 스펀지처럼 빠르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양 공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 열매가 열리고 배꼽 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썩금병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열매가 썩기 시작할 때 부랴부랴 칼슘제를 뿌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슘은 식물 체내에서 이동 속도가 가장 느린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기 훨씬 전 바로 모종을 심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옆면 시비, 즉 잎에 직접 뿌려주는 방식으로 칼슘을 공급해 보세요. 칼슘은 토마토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잎과 줄기가 두껍고 단단해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진딧물이나 벌레들이 즙을 빨아먹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곰팡이균도 두꺼운 세포벽을 뚫고 침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칼슘 공급은 영양제를 주는 동시에 아주 훌륭한 물리적 방제막을 형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초기 방제약에 액상 칼슘제를 정해진 비율로 섞어서 뿌리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초기 방제를 할 때 약을 치는 방법도 무척 중요합니다. 약을 뿌리라고 하면 보통 샤워기로 물을 주듯이 위에서 아래로 쏴악 뿌리고 끝냅니다. 이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해충과 병원균은 잎의 dim드면과 땅과 가까운 줄기 아랫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약통의 노즐을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꺾은 다음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해야 합니다. 잎의 뒷면이 촉촉하게 젖어 흐를 정도로 꼼꼼하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종 주변의 흙입니다. 흙 표면에도 곰팡이 포자와 벌레알이 숨어 있습니다. 토마토 주변 흙에도 약을 흠뻑뻑 뿌려서 소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방제해야 완벽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분무기 팁을 조절해서 아주 고운 입자로 천천히 골고루 도포해주는 것이 약효를 200%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약을 치는 시간대도 날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약을 치시나요?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치면 약이 잘 마를 것 같아서 그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식물에게 화상을 입히는 행동입니다. 잎에 맺힌 약물 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강한 햇빛을 모아 잎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낮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약효 성분이 식물로 흡수되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초저녁입니다. 이때는 기공이 열려 있어서 약재 흡수율이 가장 높고 밤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며 약효가 지속됩니다. 만약 저녁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아침 일찍 이슬이 마르기 전에 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비가 오기 직전이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피하셔야 합니다. 약이 다 씻겨 내려가거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니까요. 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주기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종을 막 심었을 때는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물을 아주 흠뻑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제를 하는 3일에서 5일 차가 되면 흙 표면이 약간 마를 때까지 물주기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흙에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서 썩기 쉽고, 과습한 환경은 곰팡이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약간의 건조함은 토마토의 생존 본능을 자극합니다. 물을 찾기 위해 뿌리를 땅속 더 깊은 곳으로 뻗게 만드는 것이죠. 약재를 옆면 시비로 잎에 뿌려주었다면 며칠간은 흙을 약간 보송보송하게 관리해 보세요. 잔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면서 스스로 질병을 이겨내는 자생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겉흙이 하얗게 말랐을 때 아침 일찍 한 번씩 흠뻑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물주기 방법입니다. 초기 방제와 맞물려 반드시 해줘야 하는 물리적 예방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멀칭과 겨순 제거의 준비입니다. 밭에 비닐을 씌우는 멀칭 작업은 잡초를 막는 것 외에도 엄청난 방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토마토 잎으로 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흙탕망물이 곰팡이병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죠? 멀칭만 잘 되어 있어도 흙에서 올라오는 병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종이 자라면서 첫 번째 꽃송이가 피기 시작할 텐데요. 이때 꽃송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겨순들은 과감하게 똑똑 따주셔야 합니다. 초기 생장에 집중해야 할 영양분이 쓸데없는 겨순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바람이 잘 통하게 됩니다. 통풍이 잘 되면 습도가 낮아져서 병원균이 살기 힘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주대를 세우고 묶어주는 작업도 방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토마토는 키가 크고 열매가 무거워서 스스로 서 있기 힘든 작물입니다. 모종을 심자마자 곧바로 튼튼한 지주대를 세워주세요. 바람에 흔들리면서 토마토 줄기와 잎이 꺾이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투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피부에 상처가 나서 감염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 부드러운 끈으로 지주대에 살짝 묶어주어 흔들림을 잡아주면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 병균의 침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꽉 묶지 마세요. 줄기가 두꺼워질 것을 예상해서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여유를 두고 헐렁하게 팔자 매듭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튼튼한 지주대는 토마토가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혹시 동반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마토와 찰떡궁합인 식물을 옆에 심어서 자연적인 방제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짝꿍은 바로 메리골드입니다. 흔히 금잔화라고도 부르는 예쁜 꽃입니다. 이 메리골드의 뿌리에서는 특유의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물질이 토마토 뿌리에 혹을 만들어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선충을 쫓아냅니다. 토마토이랑 사이사이에 메리골드를 듬성듬성 심어보세요. 천연 살충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친구는 바질입니다. 바질 특유의 강한 향기는 진딧물과 온실가루이가 토마토에 접근하는 것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바질과 토마토를 함께 키우면 토마토의 풍미가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연의 생태계를 이용해서 해충을 막는 이 방법은 약을 치는 횟수를 줄여주는 아주 현명한 농사법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흔히들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생성을 길러주겠다고 초기에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크는 거야.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약해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텃밭에 심는 토마토는 야생 토마토가 아닙니다. 수확량을 늘리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개량된 품종들입니다. 즉, 인간의 돌봄을 받도록 진화한 식물입니다. 특히 초기 정식 단계에서는 아기처럼 연약합니다. 이때 야생성을 기르겠다고 방치하면 병해충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굵어질 때까지는 철저하게 보호막을 쳐주고 영양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초기 일주일의 세심한 관리가 가을까지 이어지는 강인한 생명력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방제가 끝났다고 마음을 푹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제 후의 관찰이 어쩌면 약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일 텃밭에 가실 때마다 토마토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잎의 색깔이 진한 녹색을 띠며 윤기가 나는지, 새순이 힘차게 솟아오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약을 쳤는데도 잎이 오그라들거나 노랗게 변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잎은 바로 따서 버려야 합니다. 병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물리적인 수술입니다. 돋보기가 있다면 잎의 뒷면을 한 번씩 들여다보세요. 내 눈길과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농부의 세심한 관찰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천연농약입니다. 초기에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한 해 농사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자, 첫 번째 약을 성공적으로 주셨다면 이제 두 번째 방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농약이나 친환경 자재의 효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면 햇빛에 분해되거나 비에 씻겨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방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스케줄 관리가 필수입니다. 첫 방제 후 일주일 뒤에 두 번째 약을 칠 계획을 다이어리에 적어두세요. 이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분의 약을 계속 치면 벌레와 균들에게 내성이 생깁니다. 약이 듣지 않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고를 때는 성분 작용 기작이 다른 약을 두세 가지 준비해두고 번갈아 가면서 쳐야 합니다. 농약병 뒷면을 보면 작용 기작을 뜻하는 한글과 숫자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가 서로 다른 약을 교차로 사용하는 것이 프로 농사꾼들의 비밀 노하우입니다. 비가 오는 장마철이 오기 전 초여름의 건조한 시기에는 응애라는 해충도 조심해야 합니다. 응애는 거미줄처럼 아주 미세한 실을 치고 잎의 즙을 빨아먹어 잎을 하얗게 말라 죽게 만듭니다. 너무 건조할 때 주로 발생하므로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 잎 주변에 맑은 물을 살짝 뿌려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입니다. 이처럼 토마토 농사는 날씨와 해충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초반에 튼튼하게 골격을 잡아두면 나중에 약간의 병충해가 오더라도 식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첫 방제와 초기 영양 관리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처음 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토마토라는 엔진이 여름 내내 지치지 않고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입니다. 약을 치고 비료를 주었다고 해서 다음날 당장 눈에 띄게 식물이 쑥쑥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먼저 바쁘게 움직입니다. 잔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성장이 멈춘 것 같아도 결코 조급해하지 마세요. 약을 너무 자주 치거나 비료를 과하게 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정식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정확하게 첫 방제를 하셨다면 토마토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어느새 줄기가 굵어지고 지푸른 새잎이 돋아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텃밭 농사는 식물의 속도를 이해하고 보조를 맞춰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토 아주 심기 후 왜 첫 번째 방제가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며칠만 방심해도 토마토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지는 않으셨나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종을 심고 3일에서 5일 사이에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곰팡이를 막는 살균제와 진딧물을 잡는 살충제를 꼭 섞어서 잎의 뒷면까지 흠뻑 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질소비료 대신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인산과 세포벽을 두껍게 만드는 칼슘을 공급해주는 것이 튼튼한 토마토를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 첫 단추만 완벽하게 끼워도 여러분의 토마토 농사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름이 오고 다른 텃밭의 토마토들이 병들어 시들 때 여러분의 토마토는 푸른 잎을 뽐내며 주렁주렁 굵은 보석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토마토 품종을 심으셨나요? 찰토마토인가요? 아니면 달콤한 방울토마토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텃밭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농사 노하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